안녕하세요. 강동 파인만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지혜수입니다. 오늘은 광문고등학교 2학기 마지막 시험이었던 통합과학 2 기말고사에 대해서 시험지 분석해보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구나 파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광문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내가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문고등학교 시험의 난이도 보게 되면요. 난이도가 중난이도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상대적으로 광문고등학교 난이도가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고사에서 2학기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을 화학 파트가 모두 출제되었는데 기말고사에서 중복시키지 않고 환경과 에너지 파트만 출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위 학교들보다 광문고등학교가 쉽다가 아니라 인근 학교들 대비했을 때 화학 파트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위 학교 대비해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보게 되면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서 거의 출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생명지구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밑에 쌤이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기대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엘니뇨 라니냐가 왜 일어나는지 위도가 몇 도 부근에서는 무슨 기류가 발달하고 어떤 바람이 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서 쌤이 얘기했던 대기 대순환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개념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매번 똑같은 그림, 매번 똑같은 그래프, 똑같은 자료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약간 달라진다면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조건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특정 파트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더라도 자료 분석을 못해서 틀리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번 2학기에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개념 자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자료 분석 능력이 길러지는데 자료 분석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개념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 분석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쌤이 중난이도라고 써놨지만 나는 지구과학 파트 너무 어렵더라. 난이도 자체가 높은 문제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서 충분히 지구과학 파트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다루어 보았어야 중난이도 정도여도 내가 쉽게 풀 수 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중난이도여도 나한테는 상난이도, 최상난이도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앞서 얘기한 지구과학 파트는 자료 분석 능력을 어느 정도 기르고 내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봤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물리 파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3에서 배웠던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하고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중3 때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때도 고1 때도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전자기 유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고사에서는 물리 파트가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앞서서 쌤이 중간고사의 화학 파트 모두 출제되었다라고 했고 그와 상반되게 물리 파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상대적으로 물리 파트에서 에너지의 효율 따지는 문제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한 전기에너지 발생 같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물리 파트에서 여기 보시면 거의 반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리 파트에 내가 만일에 취약하다라고 하면 등급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물리 파트에 대해서 정복을 잘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점수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은 거죠. 밑에 내려와서 보면요. 아까 쌤이 화학 파트가 많이 나왔던 중간고사 대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진 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 떨어졌으면 나한테만 쉬운 건 아니겠죠. 당연히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고사랑 비슷한 성적 또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등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 난이도 하락했을 때 내 점수는 무조건 중간고사 때보다 높아야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쌤이 적어놓은 등급 컷 기준으로 볼 때에도 1등급 컷을 굉장히 높게 좀 적어놓은 편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에 들어간다고요. 안정권 아닙니다. 이번 시험 절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등급 정도는 받아둬야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등급선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인 거고 안정선 절대 아닙니다. 한두 문제 틀리는 정도여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틀렸다 실수해서 그 정도여야 여러분들이 안정한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시험 난이도, 이제 출제 경향을 각각의 파트 기준으로 그리고 쌤이 이제 시험에서의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 물리 파트가 발전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발전, 그림 분석 어려워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자료 분석 어렵다고 했던 거 밑에 있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것과 같이 똑같아요. 어떤 파트에서든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출제하면서 이건 무조건 틀려라 라고 내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항수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문항수 볼게요. 다른 학교 대비해서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가장 많은데 내가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다루고 심지어는 내가 고난도 문항 없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시험 쉽네 하고 대충 풀다가 발생하는 오답을 줄이려면 검토를 여러 번 해야 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려면 문제풀이 속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문제풀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쌤이 얘기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험에서 핵심은 뭐다? 자료 분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넘어와서 1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을 문제 요소를 살펴보니 쌤은 전자기 유도를 1등급 판별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넣어놨어요. 첫 번째로 중학교 때랑 약간 다른 건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중학교 때도 역시 전기 에너지의 발생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보통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 정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고등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 파트를 사실은 중학교 때 하고서 1학기 내내 안 나오다가 2학기 끝물에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소한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1학기 때 나왔던 운동량과 충격량 대비했을 때 난이도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겠다라고 여겨지고요. 기본적인 해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코일에 의한 자기장,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유도 전류의 세기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 넘어와서요. 17번 문항을 쌤이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코일이 지금 회전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발전기죠. 전동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기 보면 여기 프로펠러 보여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직접적으로 돌려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공급해주는 건 뭐야?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운동 에너지, 코일이 돌아감으로써 여기 보면 가에서는 코일이 납작하게 누워있는 상태죠. 누워있는 상태였다가 회전하면서 돌아가요. 그럼 이 사각 코일 안에 처음에는 자석의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뻗어져 나오는데 코일이 누워있기 때문에 코일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근데 나 그림으로 와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자기력선이 이 코일을 통과하게 되죠. 그럼 코일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발생하면서 코일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게 싫어요. 그때 발생하는 게 뭐야? 유도 전류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한다, 곧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무조건 생성이나 소멸 과정이 아니고 에너지끼리의 전환이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전기 발생한 거야? 코일을 돌렸기 때문이죠.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전류를 통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그건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되는 거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수직인 코일의 면적이 일정한 게 아니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에 유도 전류의 방향 물어봤는데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 N에서 S로 가는 것 지금 왼쪽 방향이죠. 이 변화가 발생하는 것 지금 싫기 때문에 얘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자기장 형성하는 과정들을 찾는 것.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까지 찾았어야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이런 킬러 문항 하나 같이 살펴봤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더라 라는 것도 쌤이 중간고사 얘기도 했고요. 1학기 때의 운동량, 충격량 같은 파트도 같이 얘기했어. 그지?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어떤 파트에서 유독 취약하구나 아니면 난 어떤 파트를 흥미있게 배웠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특정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 특정 시험에서 좀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 하는 것들도 그때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왜 이 파트만 성적이 좋은 건지 왜 이 파트에서는 많이 힘들게 나왔는지 한번 내 학생부를 기반으로 또는 내가 풀었던 시험지를 기반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1학년만 다니고 끝날 게 아니니까.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선택했던 선택 과목이랑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공통 과목이랑 연계가 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물론 모든 파트가 전혀 겹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1학년 때 내가 특정 파트를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를 잘 떠올려보고 선택 과목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계획을 좀 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와서요. 통합과학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고 끝이 아니죠. 2학년 때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들하고 2, 3학년 때에도 계속 연계를 시켜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수능 때에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통합과학 문제들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하고 꾸준히 2, 3학년 때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나의 학습 방법, 학습 성향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통합과학 그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접목시키는 훈련 그게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